예, 안녕하세요. 108화 현장인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질의 15번째 사항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시점인데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일 미만의 휴업재해는 보고 의무가 없으니까 자체 기록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고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휴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 일수에 재발생일은 포함되지 않고 법정 공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돼서 저희가 산재유황 반려 승인서를 발부하게 되면은 4일 유황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1개월 이후에 인지한 경우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해 발생 직후 재해자가 휴업하지 않고 3개월 후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는 통상 관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 16번째 사항입니다.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원과 같이 획일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현장의 특성상 변수가 많고 작업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작업 환경을 전량 다 수용해서 위험성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의 그림을 보시면 이 사자와 사람을 분리하는 위험성 평가의 그 근원적인 대책인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작업 현장은 실제 사자와 같이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의 모든 환경을 반영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의 17번째 사망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지만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은 사망일을 기준해서 당해년도를 제외해서 최근 3년간 사망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평가에서 말하는 사고 사망자 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의해 조사되는 경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잠깐 보시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입할 경우 당해년도 사고 사망자 예방 및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승인일 기준이 아니고 발생일 기준으로 사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5번째 사항인데요. 300인 이상 S등급 PSM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연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 1회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질의사항인데요. 기존에는 PSM 절차에 따라서 연 1회 자체 검사를 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단기 이행 상태 점검 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자체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19번째 규모별 안전관리 유의사항입니다. 높이별 안전관리사항으로 31m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고요. 6m까지는 내화 처리를 해야 되고
5m는 비기 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 되고, 일부 사기업체에서는 5m 이상은 시스템 비계를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5m는 고소 작업 시 재통계 비중이 87%에 해당하는 사고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3m는 낙하 작업 관련 감시인을 배치해야 되고, 2m는 고소 작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통로 간격에 대한 사항인데요. 통로가 100cm는 일반 통로, 80cm는 기계 설비 간 통로, 75cm는 비상구의 통로, 40cm는 컨베이어 설비의 벽가와 관계, 그리고 30cm는 고소 작업용 사다리의 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에 관련 안전관리 사항도 좀 많은데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되고, 건축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은 기계설비 성능시험 기준이 되고요. 3천 제곱미터 이상은 중처법을 적용하는 업무설비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22년에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정 내용입니다.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건강장애 예방비, 기술 지도비도 한도가 폐지됐고요. 본사의 인건비도 쓸 수 있고, 특이한 것은 자율 결정 항목이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 요인 개선 요인 판단을 통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1번째 사항인데요. 안전변 후단의 배관을 구성하는 안전 측면에 유리한 배관 구성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안전변 시험을 위해서 안전변 관련 배관을 해체할 경우는 그 후단에 유해 물질이 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척을 많이 하지만 부분적으로 누출될 경우 화상동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그 약품 배관의 주된 배관은 정량 펌프 후단에 안전변을 설치하고, 안전변의 후단 배관은 탱크 상부로 이렇게 회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수되는 배관이 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배관의 그 약품수 또는 세척수가 잔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변 후단 배관을 펌프 흡입구로 회수해서, 펌프 흡입구는 위치가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합니다. 이 사항은 펌프 앞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회수 배관의 위치가 탱크 상부로 할 경우 세척수 또는 유해 위험 잔존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변경 1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근로자의 재해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산재 처리가 전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근거되는 불법 행위 책임, 불완전한 행동, 채무 불이행 등 과실이 있을 경우는 배상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째, 제방기술지도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올해 8월 18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고 발주자의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7일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